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세종에 이사 오기 위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세종에서의 삶은 이런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종에 앞으로 이사 오고 싶으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종에서의 삶은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고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세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세종으로 이사 왔을 때 생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가, 어떠한 정주 요건이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세종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것인가, 삶의 정주 요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그 세종시 그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하였다고 이제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 지역에 따라 한 1억이 오른 경우도 있고, 한 5천만 원 오른 경우도 있고, 5천에서 한 1억 정도. 자, 그 정도는 대체로 오른 것 같아요. 자, 오르다 보니까 그동안 싸게 살았던 분들이 다시 외곽, 대전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조치현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자, 그렇게 이제 세종에 사시는 분들이 물갈이가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세종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올해 말에 이제 그 마스터 힐스 입주 물량하고 그 다음에 삼성의 주봉 물량, 자, 그거밖에 없습니다. 올해 말에는. 자, 그 정도 물량이면 조금 이제 연말 가면 좀 풀어지겠죠. 전세 가격이 강보합 정도. 자, 그렇게 예상하시면 되고, 내년에 이제 나성동 주복이랑 4-2 생활권의 물량, 자, 그러면 한 8천 가구 정도 됩니다. 이제 그게 많아 보이지만 그것도 사실 많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세종에는 그 계속 새로운 그 유효 수요라고 해야 되니까요. 실수요들이 이제 계속 입주를 하니까 그냥 적정 물량. 그래서 한 강보합 정도. 예를 들어서 한 2021년 강보합. 자, 문제는 2023년도부터라는 거죠. 자, 2023년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아는 물량이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2023년도에 입주하려면 올해 지금 지어야 이제 2023년도에 입주하는 물량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올해 입주 물량이 한 12월에 잡혀 있죠. 12월에 그것도 한 2천 몇백 가구 정도.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매년 앞으로 잘 나와야 한 2,500 가구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러니까 2022년부터 세종시의 전세 가격은 거의 제가 보기엔 폭등 수준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매년 2,500 가구 이상 내기가 어렵다. 자, 이거 이제 현지에 있는 제가 보기에, 저야 이제 계속 세종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자, 문제는 세종은 기존의 생활권 내에서 그 제한하는데 그 토목공사가 별로 된 게 없어요. 토목공사가. 그리고 세종은 산이 많기 때문에 그 산을 까서 5생활권, 6생활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산을 까는 작업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서 직접 현장을 가서 보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나무 다 잘라야죠. 그 토사를 또 뭐라고 하죠? 평평하게 해야죠. 그걸 실어놔야죠. 절대 쉽지가 않더라고요. 참 옆에서 보면 참 고독한 작업이고 참 많은 흙먼지가 날리더라. 참 쉽지 않은 작업인데 1,500가구를 토지 계획을 해서 공급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제가 보기에. 자, 그래서 2022년부터는 물량이 2,500가구 이하로 확 줄어든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데 세종에 지으면 되지 않냐? 다른 데 세종을 지을 계획도 없고 저도 의미가 떨어지는 거죠. 별로 이제 그런 택지도 없고, 세종시는 딱 세종시에 있는 6생활권 내에 택지. 자,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좀 내다보고, 전세 가격의 예상, 자, 그런 걸 내다보고 미리미리 이렇게 들어오시고, 사실 분들은 미리미리 사시고, 제가 보기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이 2022년 이후로는 폭등할 가능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없으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세종이라는 데는 굉장히 정주 요건이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 2021년 이후로는 더 급격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세종의 보행교, 금강의 보행교, 중앙공원, 센트럴파크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이 도시에, 이 조그만한 도시의 중앙공원과 그러한 그 보행교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실 그 생활의 안정감, 생활의 편리함,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애들 손을 잡고 가족들끼리 어딜 가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가까운, 예를 들어서 뭐 보행교를 가서 보행교 한 바퀴 돌고 강바람 시원하게 맞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근강에 있는 그 음식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자, 그리고 애들하고 뛰어놀다 오고 자전거도 타고, 그러한 생활 패턴, 그러한 행복한 삶이 있는 거죠. 그런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많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퀄리티가 다르지 않습니까? 퀄리티. 자, 그런 점들이 있다. 그러니까 2021년 이후로는 전세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거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염두에 두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2022년부터는 전세 공급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전세, 요즘은 이제 그 전매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전매 제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입주하는 아파트들, 뭐 마스터힐스 같은 경우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전에 사생활권에서 시작됐지만, 이제 전세 물량이 거기서 많이 나오질 않아요. 중요한 건 전세 물량이 옛날엔 반 이상 나왔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30%도 안 나와요. 제가 보기엔 많이 나와야 20%, 10가구 중에 2가구밖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전세 물량이. 왜냐면 자기가 살아야 그 집을 팔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제 실거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더 없어진다. 일단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 오늘의 그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종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은 이러이러한 점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해보고 내가 이사 올 건지 말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세종의 위치를 일단 여러분 파악하셔야 돼요. 세종의 위치는 전국의 중심이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지도에서 보시면, 자, 여기가 세종입니다. 여기가 세종인데, 자, 여기가 경부고속도로죠. 이렇게 경부고속도로죠. 보시면은 세종은 이 전국의 중심에 있습니다. 동과 서, 뭐 약간 서쪽으로 치우치긴 했어도 이쪽은 산이니까 경부고속도로의 중심에,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의 어떤 그 대동맥이라고 보면 바로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인근에 있는 거죠. 내가 전국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그 어떤 행동 반경, 걸쳐서 일을 한다. 자, 그런 분들은 또 이사 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행정수도가 되기 전에는 말 그대로 여기 뭐 오지 아니었습니까? 연기군이라는 데가 오지였죠. 위치상으로는 전국의 중심이지만 어떤 그 광역교통망이라는 게 전혀 이제 연결이 안 된 도시였기 때문에 오지였는데, 자, 이제 여기 청주 세종 고속도로 이렇게 횡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노선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라는 것은 뭐랄까요? 그 세종시의 발전의 핵입니다. 핵. 가장 중요한 핵입니다. 만약에 세종시의 발전의 어떤 뭐랄까요? 큰 전환점이 되는 게 서울 세종 고속도로다. 자,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세종은 급격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근데 그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이게 이제 거의 아우토반 같은 고속도로 아닙니까? 자, 그러면 1시간 10분 내로 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세종은 전국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세종은 전국의 중심이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이쪽에 어디죠? 경부고속도로와도 이렇게 연결망이 또 생겨요. 여기가 지금 여타 통과해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아요. 그래서 이쪽 도로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를 접근하는 것도 좋고, 뭐 이쪽 유성 IC로 가서 호남고속도로 연결하는 것도 좋고, 자, 광역교통망이 지금 완성 중이다. 자, 이제 KTX만 연결하면 이제 KTX만 연결하면 되는 거죠. KTX만 이제 계획이 나오면 이제 거의 다 연결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한 광역교통망이 완성될 때 세종은 전국의 중심이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종의 중심, 전국의 중심. 이 전국의 중심이 된다는 건 커다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많은 이제 그 일자리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많은 그 대학들도 들어올 것이고, 많은 인구들이 모여든다는 거죠. 정주 여건이 좋은데 광역교통망까지 연결됐다. 이제 세종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큰 전환기가 되는 거죠. 본래의 입지는 좋은데 그동안 광역교통망은 없었는데, 그것이 이제 완성되는 전환점이 바로 서울 세종 고속도로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번 영상은 세종의 이주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자, 일단 세종의 위치를 파악했는데 바로 전국의 중심이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세종의 어떤 정주 요건과 강점을 파악해라. 세종의 약점을 또 파악하자. 세종의 정주 요건의 강점. 자, 이게 무엇이냐, 이게. 자, 세종은 말 그대로 이게 완벽하게 계획된 도시예요. 완벽하게 계획된 도시.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교육 환경. 제가 보기에는 세종에 있는 아파트들은 뭐 길 하나만 건너면 다 학교예요, 학교. 뭐 초품화도 있고 다 학교고, 길 하나만 건너면 상권이에요, 상권. 자, 항아리 상권도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도 가깝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도시 자체가 컴팩트하기 때문에 또 중심 상권하고도 멀지가 않아요. 자, 중심 상권하고도 멀지 않아요. 자, 심지어 세종은 외곽도로 근처에 은하수공원이라고 이제 장례식장이죠, 장례식장. 자, 이제 장례식장도 가까워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아시는 분들이 이제 그 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상가집을 가야 되는데 다 거기에 이제 그 은하수공원을 가는 거예요. 은하수공원. 그러면 대부분이 집에서 아무리 멀어도 20분이면 간다는 거죠. 20분. 5분에 갈 수도 있고 10분에 갈 수도 있고. 자, 뭐 중심 상권, 뭐 그리고 항아리 상권, 그리고 학교 모두가 컴팩트해서 자, 그것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이들 문제 아닙니까? 아이들의 안전한 교통로, 안전한 통학로죠, 통학로. 자, 그런 점에서 세종은 강점이 있다. 자, 제가 최근에 오픈한 W 엠브리지 어떤 몰이죠, 몰 의류 매장을 가봤는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세종은 교육 환경이 좋으니까 초등학생이 많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뭐 이제 초등학생도 물론 많지만, 자, 이제 초등학생만큼 오히려 더 많은 게 바로 미취학 아동이에요. 미취학 아동. 꼬맹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유치원에 다니는 꼬맹이들. 자, 그런 꼬맹이들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저 한번 식당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아니면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 자, 세종은 그렇게 나이가 어려요. 자, 그러니까 세종은 앞으로 발전이 무궁무진한 거죠. 그런 아이들이 이런 데서 자라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살면서 소득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소득이 올라가면 그 지역에 집값도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종은 그렇게 젊다. 아주 미취학 아동들이, 자녀들이 다 미취학 아동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정주 요건을 가지고 있다. 자, 세종의 약점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제 중고등학교는 좀 약하다. 어떤 뭐 교육 환경은 좀 아니다. 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건 맞는 얘기죠. 대전에 비하면 그게 맞는 얘기죠. 왜냐면, 여기는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애들은 이제 중간에 이주해서 이제 온 아이들이죠. 이주해서 온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직 학군이라는 게 형성이 안 됐죠. 그리고 학원가라는 게 이렇게 본격적으로 형성이 안 돼 있어요. 뭐 그렇다고 아주 형성이 안 된 건 아니고 웬만한 도시만큼은 다 되어 있다고 봐요. 저는 충분히 다 되어 있는데, 소위 말해서 뭐 목동 학군, 뭐 그다음에 대전의 둔산동, 대구의 수성구, 뭐 그러한 뭐랄까요, 강점이 있는 학군만큼은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아직은 지금은 애들이 크면 이제 둔산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 이제 걔들이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자, 본격적인 학원가가 등장하겠죠. 세종이 그런 점에서는 뭐 절대 뒤지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약하다, 물론.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들어오는 분들은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또는 뭐 중학교, 뭐 그런 아이들이 들어오면 더 좋겠다는 거죠. 고등학교 학생까지 들어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교육 환경이 돼야 되니까. 자, 그리고 또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세종은 앞으로 변화가 무지하게 많은 도시이다. 변화가 가장 많은 도시일 것이다. 세종은 아직 절반도 안 왔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지금 6생활권까지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4생활권까지 이제 분양을 했죠. 자, 4-1
1이 입주를 거의 다 완료를 했죠. 아직 뭐 거기 주상복합은 지고 있지만 뭐 완전히 4-2도 완성이 안 된 거예요. 1도. 자, 그럼 4-2도 완성이 안 됐고 5생활권은 뭐 전혀 지금 분양도 시작 안 했고 6생활권도 아직 입주 하나도 안 했고 자, 절반밖에 완성이 안 됐다. 자, 그러니까 세종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종의 많은 인프라들, 뭐 중앙공원, 금강보행교, 그 다음에 나성동의 문화예술 시설, 그리고 나성동의 상권, 우아나트리움 상권. 자, 그런 점에서 세종은 아직도 정주 여건이 좋아질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하다. 자, 그런데 앞으로 더 좋아지면 더 집값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세종의 문제가 뭐냐면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자, 지금 세종에 사시는 분들, 제가 보기에는 세종이 이제 그 상권이 왜 약하냐면, 대부분이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종에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세종에 이제 청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도 있고, 여기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 가지고는, 이제 전체를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자, 이제 대전에서 오시는 분, 청주 오성에서 오시는 분, 뭐 오창에서 오시는 분, 천안에서 오시는 분, 공주에서 오시는 분, 자, 그런 분들이 다 나가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일자리가 없다. 자, 그런데 그럼 세종이 언제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냐? 이제 처음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게 세종의 일자리가 집중되는 곳은 바로 4생활권 4-2 생활권에 있는 세종 벤처밸리. 자, 거기 가보시면 지금 이미 조그맣게 진 건물도 있고 벤처기업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계속 일자리가 들어올 것이다. 거기 대학교도 들어오고. 자, 그리고 이제 세종에 이제 그 일자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돼야 되는 것은 이제 도시 정주여건도 완성돼야 되고 이 광역교통망이 완성돼야 된다. 자, 그래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빨리 완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뒤로 어떤 세종의 일자리는 탄력을 받아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당연히 정주여건 좋죠. 정주여건이 좋아야 인재들이 내려오는 거니까. 그리고 또 물류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종은 항상 전국의 중심이다. 거기를 다 그 문어발처럼 전국에 연결망을 갖는다면 세종이 어떤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자체 일자리를 많이 생산해낼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세종에 이사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사 와야 되겠냐? 제 생각으로는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일단 전세로 오시는 거예요. 일단 전세로 오셔서 청약 조건을 갖는 거죠. 자, 청약 조건을 가지고 청약을 해서 받으면 된다는 거죠. 자,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아직도 5생활권, 6생활권. 또 뭐 6생활권이 끝나면 뭐 다른 데 택지 지구 또 지정을 해서 뭐 또 아파트를 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그럴 때 받아라. 그럴 때 되면 세종의 정주여건은 거의 뭐 완성이 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전세로 오셔라. 여유가 되신 분은 매매를 하시고. 자, 그리고 세종은 제가 보기에는 뭐 현재로는 뭐 어떤 그 일자리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뭐 이제 그 어떤 이주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은퇴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특히 이제 고향이 남쪽이신 분들, 예를 들어 뭐 경상도, 전라도이신 분, 그리고 아이들도 여기 살고 뭐 경상도, 전라도 살고 그다음에 뭐 서울 살고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그냥 세종 같은 도시 중간에 딱 있으면 서로 만나기도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은퇴하신 분들이 살기엔 딱 좋아요, 세종이. 자, 왜 그러냐면 자, 전국의 중심이니까 뭐 전국으로 여행 다니기도 좋고, 그 다음에 청주공항도 가깝고, 자, 청주공항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이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게 좋아요. 시에서 만든 그 복합 커뮤니티 센터 안에 그 여러 가지 여가 시설을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그 레저 시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워킹을 하기도 좋고 산책을 하기도 좋고 그런 점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동선이 짧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선이 짧다는 거죠.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짧아서 좋다는 거죠. 병원이 너무 멀거나 뭐 예를 들어서 상권이 너무 멀면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도시가 바로 세종이다. 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좋은 게 도시가 컴팩트할수록 좋아요. 컴팩트할수록 모든 게 가까워 있을수록. 그래서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은 가능한 한 주상복합에 사는 게 좋다. 주상복합 밑에 가면 다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좋아요. 가서 이제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 다음에 헬스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동선을 짧게 가져가면서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세종이고, 자 그러한 것에 맞는 사람들이 바로 은퇴자들이다. 자, 은퇴자들의 행복도시가 바로 세종이라는 겁니다.